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기상청 파가사에서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아미한이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아미한은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무역풍을 말하죠. 상대적으로 좀 시원하고 쾌적한 바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필리핀이 1년 내내 여름만 계속되는 날씨인 것 같아도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바갓이 물러가고 아미한이 찾아오는 이런 계절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북동쪽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니까요. 1년 중 필리핀에서 생활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그동안 너무 덥다고 미뤄두셨던 일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는 오늘의 필리핀 소식, 뉴스 필리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필리핀의 최저급여에 대한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시간당 급여,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필리핀에서는 하루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죠. 필리핀의 노동자 연합단체에서 최저 1급여를 334페소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새로 올라온 뉴스인데요. 아무래도 물가 인상률 폭이 예상보다 높은 수치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최저급여도 함께 올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6월 올해 상반기를 마치고 최저급여 인상액을 320페소로 요구를 했었는데요. 3분기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를 웃돈 6.7%까지 나오자 이에 맞춰서 인상액이 좀 더 추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리핀 노동자 연합단체 주장입니다. 요구하는 금액이 바로 334페소 인상안인 거죠. 현재 메트로 마닐라 지역 내 하루 최저임금은 512페소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인상이 돼서 실제 이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의 가치를 따지는 구매력 지수가 낮아졌다는 거죠. 따라서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는 최저급여도 물가 인상과 함께 더 올라야 한다는 건데요. 만약에 이런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최저급여가 하루 334페소가 추가가 된다면 기존 512페소에 인상액 334페소가 추가돼서 최저급여가 846페소가 됩니다. 846페소. 이렇게 한 달 20일을 만근을 하게 되면 기본 수당이 846페소 곱하기 20일. 16,920페소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메트로 마닐라에서 필리핀어 직원을 고용하려면 최소 한 달에 16,920페소, 약 300달러 정도를 예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금액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고요. 그 외에 추가로 정부에 납부하게 되는 비용들이 좀 더 있죠. 필리핀의 한 연구기관은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필리핀의 최저 소득계층 1,400만 가구에 최소 4,725페소씩의 구매력 저하가 나타났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는데요. 결국 소득은 일정한데 물가가 올라서 그만큼 구매력이 낮아졌다는 얘기죠. 필리핀 정부에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최저급여 인상 요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게 될지 이 부분은 우리 교민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이니까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진행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코코 피멘텔 상원 의장에 대한 소식입니다. 몇 차례 이미 전해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 필리핀 중간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이 됐죠.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필리핀 선관위 코멜렉에서는 후보자들의 유효성, 그러니까 각각의 출마에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에 필리핀 상원 의장인 코코 피멘텔 의원에 대한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피멘텔 의원이 이번에 상원 의원 출마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아직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잠깐 보자면요. 필리핀의 상원 의원은 3연임이 불가능하죠. 임기 6년인 상원 의원이
2번까지 연임이 가능한 건데요. 이 피멘텔 의원의 경우는 지난 2007년 선거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었고 그 다음 선거인 2013년 선거에서 재선, 그리고 내년 2019년 선거까지 하게 되면 3년임이 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논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멘텔 의원 측 설명은 좀 다릅니다. 일단 2007년 선거에서 당시 피멘텔 후보와 주비리 후보가 의석 마지막 순위인 12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했었는데요. 개표 결과 주비리 의원이 박빙의 차이로 승리를 하게 돼서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됐던 거죠. 그런데 당시 이 투표에 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피멘텔 후보 측에서 재검표 요청을 하면서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약 4년간의 재검표 공방 끝에 2011년이 돼서야 피멘텔 후보가 상원 의원이 됐던 건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피멘텔 의원은 2007년 자신의 첫 번째 임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이번 선거는 3연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코 피멘텔 의원은 현직 상원 의장이기도 한 필리핀의 정치 거물 중 한 명인데요. 이 논란이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큰 변수가 생겼네요. 오늘 함께 나눌 마지막 뉴스는요. 다음 주로 다가온 필리핀 만성절에 대한 소식입니다. 올 세인트 데이, 만성절은 필리핀에서는 운다스라고 부르죠. 이 운다스는 무척 큰 명절인데요.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차례를 지낸다는 점에서는 우리의 추석에도 비유가 되곤 합니다. 이 만성절, 운다스가 11월 1일, 바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필리핀 경찰에서 이 만성절을 앞두고 이에 대한 브리핑을 했는데요. 만성절 연휴 하루 전날인 10월 31일부터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수도권 내에 약 3,400여 명의 경찰을 추가 배치해서 범죄와 마약 단속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서나 지방정부 그리고 자원봉사단과 함께 이번 만성절 치안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한 만성절 연휴를 위해서 시민들의 협조도 당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MMDA에서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간에 휴일 없이 근무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상의 묘지를 찾는 등의 이동이 많은 명절이다 보니까 MMDA의 업무도 평소보다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공동묘지에서는 질서 유지와 청결에 대한 사항들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도 MMDA에서 단속을 할 것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성절 당일인 11월 1일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2일 이렇게 이틀 동안은 차량의 넘버 코딩도 해제가 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월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순에 접어들었고 다음 주에는 할로윈의 만성절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2018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2019년이 되는 거겠지만 그래도 올해를 시작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일들, 하려고 마음먹었던 일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 번씩 되돌아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8년이 오늘로 69일 남았으니까요. 시간적으로는 아직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오늘 하루도 10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을 만한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